네, 4교시 할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일찍은 해. 네, 뭐, 얼마 안 되죠? 그죠? 자, 보시죠. 이제는 우리 아까까지 했던 건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하는 대손금한 거고요. 이제는 대손충당금이니까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 알죠? 말씀드리지만 이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아예 공식 자체가 우리 아까 했던 연충처럼 공식 자체가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를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죠? 대손금은 뭐 공식이 녹아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손충당금은 공식이 녹아져 있어요. 아시죠? 자,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전년도 말인 X0년, 여기서는 100만 원 또 생략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전년도 말에 채권 잔액이 1억이래요. 전년도 말에 채권 잔액이 1억. 근데 여기 올해 연도 중 있죠. 올해 연도 중에 2천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2천만 원 못 받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무회계 때 대손을 어떻게 추정하냐면 기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자, 우리 회사가 X1년, 즉 올해 연도 12월 31일에 기말에 채권 잔액이 2억이래요. 왜냐하면 채권은 여러분들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변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올해 연도 말에 채권 잔액이 2억이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선생님 1억에서 2천만 원 까졌으니까 8천만 원 아닌가 그 말고. 그죠? 채권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2억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당기말 채권에다가 대손을 추정해가지고 대손을 예상하잖아요. 맞죠? 똑같은 논리인데 법인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못 받게 된 게 전년도 말 채권이 1억 중에서 2천만 원을 못 받게 됐죠. 그러면 실제로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못 받게 된 경험치가 20% 쌓였죠. 경험치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1억 원 중에 실제로 올해 연도 중에 2천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요. 20%의 대손의 경험치가 쌓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 실적률이라고 해요.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 그러니까 대손 실적률은 말 그대로 대손이 쌓인 경험치. 알죠? 그게 전년도 말 채권 중에서 올해 연도 중에 네,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알죠? 방금 술 마시고 와서 올해 연도 중에 대손이 된 경험치. 알죠?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대손을 예상하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올해 연도 말에 우리 회사가 채권이 2억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올해 연도 말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2억 중에서 20%인 4천만 원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들 회계로 따지면 대손 추정률. 그러니까 경험치 쌓인 것만큼 올해 연도 말에 못 받을 것을 추정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기말에 대손 예상액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에요. 맞죠? 음, 음. 되세요? 그래 우리 아까 뭐라요? 총액법은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전부 다 설정해야 된다면서요. 맞죠? 아까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라라는 건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전부 다 설정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4천만 원이
대손 충당금의 설정 한도가 돼요. 결산 조정사항이니까. 그래서 요 4천만 원이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 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이럴 수 있죠. 지금은 제가 대손 실적률을 20%로 했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최소 1%를 주죠. 최소.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떼어먹힌 게 20만 원이 20만 원. 그럼 20만 원이면 대손 실적률이 몇 프로냐면 이게 0.2%거든요. 맞죠? 그럼 0.2%가 아니라 최소 1%, 1%.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대손 실적률하고 1%둘 중에 큰 걸로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쩔으면 돼. 여기 우리가 기말 채권의 몇 퍼센트를 설정하냐면 1%와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거. 맥스 맥스.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요,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전기말 채권, 맞죠? 위에 있는 거 전기말 채권, 중간에 있는 거 단기 중 대손된 거,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게 단기말 채권 있죠? 이거 전부 다 세법상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10장하고 11장은 세법상 숫자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제일 개 같으면 어떻게 줄지 알면 이 실적률을 안 주면 제일 문제가 어려워요. 실적률을 안 주면 3개를 구해야 돼, 3개. 전년도 말 채권, 전년도 말 세법상 채권, 단기 중에 세법상 대손금, 단기 말에 세법상 채권. 알죠? 그러면 그 문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적률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실제로. 알죠? 근데 다행히 여태까지 실적률을 안 준 문제는 딱 2번밖에 없어, 2번. 알죠? 그래서 실적률을 안 주는 문제가 나오면 걔는 부분 점수 맞는 거에 의의를 두세요. 알죠? 제가 강사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실적률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죠? 많이 어렵고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한번 구하는 거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녹화한 게 있어요. 알죠? 녹화한 게 있거든요. 1시간 동안 설명한 거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때는 제가 녹화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때 칠판에다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다 핸드폰 여기다 거치대 설정해서 거치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거치대 해가지고 막 펜으로 썼었거든요. 여기다 매직으로 죽겠는 거예요. 그거 거의 원시인이잖아.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맹일 그 기계치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그죠? 그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률을 문제에서 안 주면 그냥 제끼세요. 아시죠? 그건 답이 없어, 정말로. 자, 그래도 아무리 쉬운 시험도 얘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구할 줄은 아셔야 되냐면 세법상 단기말 채권을 알아야 돼요. 맞죠? 그럼 우리가 세법상 자산부채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장부상 자산부채에다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적절히 더하거나 빼서요.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 세법상 채권. 자, 그럼 세법상 채권은 어떻게 구하냐? 자, 단기말, 여기 장부상 채권에다가 우리가 채권은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면 유보가 세법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자산의 플러스 유보는. 많은 거. 그래서 여기 많으니까 채권의 플러스 유보는 더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 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긴 없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리고 아까가 아니고, 우리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자산이잖아요, 다. 자산이니까 우리가 누적이고,
시점이 일치해야 된다. 여기. 왜냐면 만약에 좀 더러우면 전기말 세법상 채권, 단기말 세법상 채권을 구하려면 당연히 단기말 구하려면 장부도 단기말, 채권도 단기말. 맞죠? 유보도 단기말. 맞죠? 그래서 시점이 일치해야 되고 누적이어야 된다. 어저께 예, 세법상 퇴충, 부채 구하는 거 설명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실적률을 안 주면 세법상 대손금 구해야죠. 세법상 대손금. 그렇죠? 대손금은 우리 비용이었잖아요. 비용. 그럼 우리가 장부와 세법의 비용 차이는 어떻게 알려주죠? 장부와 세법의 비용 차이는 송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법상 대손금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장부상 대손금에다가 송금 산입은 세법이 비용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금 산입 대손금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은 세법이 비용이 적은 거죠. 맞죠? 그래서 대손금에 송금 불산입 빼요. 이것만 하면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손금은 비용이니까 뭘 써야 돼요? 얘는 단기만 와요. 단기만. 그래서 어려워요. 실적률 구하는 게. 네, 고개를 많이 저으시는데 왜?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할 때. 근데 원장님이 저를 세무 1급에 못 박아놨어요. 아무튼 예, 가끔씩 그래서 예, 세무 1급 했다가 회계 2급 할 때 있거든요. 예, 좀 다르죠? 그렇죠. 세무 1급 가면 이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힘들고 회계 2급을 가면 차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쇼를 해야 돼. 쇼를 해가지고 왼쪽 해가지고 몸을 막 왼쪽 오른쪽 막 해가지고 그죠?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 세무적 요약이에요. 우리가 방금 했었지만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기말의 대손 예상액에 대한 총액법에 따지면 맞죠? 그럼 기말의 대손 예상액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이니까 맞죠?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총액법에 따르면 기말 잔액이 돼야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야, 깜짝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총액법에 따른 기말의 대손 예상액이죠, 이게. 우리 총액법으로 따지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와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이 아닌 거예요. 세법은 총액법인데 장부는 보충법하고 비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총액법으로 따지면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렇죠? 설정액 입력하면 난리 난다, 진짜. 음. 자,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세법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이 대손충당금 한도였죠. 설정 한도. 그래서 얘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총액법. 그럼 당연히 총액법하고 총액법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보충법하고 총액법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되고 총액법에 따지면 이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어야지 이 보충법에 따른 설정이 50원이 아니라고요. 120원하고 비교해야 돼.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것 기말 잔액이어야 돼. 총액법을 따지면
그 얘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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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 동그라미 1번은 아까 했던 그 대손 실적률 할 때 우리가 분자 있죠, 분자. 맞죠? 분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실적률을 안 준다면 구해야 될 세법상 채권은 전기말 채권, 단기말 채권,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구하는 공식.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장부상 채권이에요, 장부상 채권. 우리 아까 세법상 퇴충 구할 때도 장부상 퇴충에다가 유보는, 퇴충의 유보는 빼.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법상 채권을 구해야 돼요. 맞죠? 그럼 당연히 출발이 장부상 채권에다가 채권에 플러스 유보는 더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제외 채권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제외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뭐냐면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채권은 인정 안 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은 엄청나게 회사들이 거래가 많아요? 아니면 1년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채권은 많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채권은 다 줘요. 채권은 전기말 장부상 채권 주고요. 그 다음에 단기말 장부상 채권 다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유보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 유보에다가 단기 중에 유보를 더하면 단기 말에 유보 잔액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회사가 이상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보는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일이 다 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단기 말 채권에 유보 잔액이 나올 거예요. 그 제외 채권은 문제에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만약에 실적률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동그라미 1번하고 전기말 세법상 채권에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까 실적률이 문제에서 안 주면 우리가 이거 구해야 되잖아. 전년도 채권 중에서 단기 중에 떼인 퍼센트 경험치 쌓인 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실적률을 주면 이걸 구할 필요 없다고요. 이 두 개는. 그렇죠? 아까 20%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20%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굳이 20%를 주는데 이걸 왜 구해요? 그렇죠? 안 구해도 된다는 뜻. 그래서 여기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 실적률은 전기말 세법상 채권 중에 단기 중에 실제로 못 받은 거. 그러면 실적률을 주면 무슨 말이에요? 실적률을 주면 이 두 개는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전기말 세법상 채권, 단기 중 세법상 대손은 필요 없어요. 맞죠? 하지만 당연히 단기말 세법상 채권 얘는 필요해. 아무리 실적률을 주더라도요. 그죠? 또 최소 1%라는 건 만약에 대손 실적률이 1% 미만이면 1%를 보란 얘기예요. 설정률. 자, 그 다음에 한도는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 채권. 그렇죠? 여기에다가 대손 설정률, 이 대손 설정률이 대손 실적률하고 1%둘 중에 큰 거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실적률을 주면 그나마 좀 할만한 회차예요. 음. 자, 이제 말 문제야, 말 문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이 10억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채무가 2억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업무무관 자산에서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를 말 문제로 시험에서 상기할 거냐, 상기하지 않을 거냐 출제한다면서요. 맞죠? 그때 제가 뭐 어떻게 외우세요? 라고 했냐면 항상
우리가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으면 법인한테 유리하게 해준다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한도는 송금될 한도죠.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뭐냐면 송금 한도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의 한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거, 송금. 큰 게 좋아요? 그럼 여기에 10억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둘을 퉁쳐가지고 8억 들어가는 게 좋아요? 10억. 그럼 원칙은 상계하지 않음. 질문인데? 자, 그럼 상계는 퉁쳤다라는 뜻이고, 상계하지 않으면 퉁 안 쳤다는 얘기다? 10억이 퉁 안 친 거고, 8억은 퉁 친 거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10억은 뭐고 8억은 뭐예요? 방금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채권이 10억 있고, 여러분들한테 채무가 2억 있어요. 퉁치면 8억, 그럼 상계고, 10억으로 들어가면 상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10억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면서요. 그럼 상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않는 게 원칙이죠.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맞죠? 제 얼굴 보느라고 모르셨죠? 그래서 원칙은, 아이고, 원칙은, 뭐 없어? 그래서 여기 원칙은 상계하지 않아요. 원칙은 상계하지 않음. 그랬죠? 하지만 상계약정, 퉁치기로 했대요. 그럼 상계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여기, 왜 여기서 뜨냐? 내가 원하는 건 여기가 아닌데.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 빼기 2 했더니 플러스가 나온대. 그럼 회사가 대손충당금 비용을 많이 설정한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이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란 뜻이에요, 여기. 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럼 한도 초과는 회사가 비용을 많이 설정했으니까 송금불산이 그렇죠? 대손충당금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게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100원에 팔았대요. 그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나는 채권이 110원 있는 거예요? 100원 있는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100원에 팔았대요. 그럼 당연히 내가 부가가치세도 상대방한테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채권에 세금 포함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건 아까 했고.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좀 암기해요. 이거는 실기용이에요. 자, 일단 뭐냐면 A 있죠. 가지급금하고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어디에서도 봤었냐면 우리가 대손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채권이었죠. 뭐였었냐면 이 A는 실제로 못 받게 된 채권이어도 세법 인정하지 않았죠. 맞죠? 근데 지금은 대손충당금이니까 못 받은 채권이에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못 받을 것으로, 대손충당금인데 지금? 대손충당금.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여기는, 그러면 아까 대손금, 못 받은 채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더더욱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 여러분들 우리가 배서양도 하잖아요. 배서양도 배우셨죠? 어음을, 안 배운다고요? 배서양도, 안 배울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할게요. 자, 우리가 배서양도 하면 받으러움을 상대방한테 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음에 할인할 때 매각거래 있잖아요. 어음에 할인 매각거래 하면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각거래면 대변으로 받으러움 까버리잖아. 팔았으니까. 맞죠? 근데 배서양도 하면 받으러움을 장부에서 없애죠. 그러니까 B는 왜 우리가 설정 제외 채권이냐면 나한테 해당 어음이 없어요. 없는 채권 어떻게 설정해요? 못 받을 것으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매각거래 할인 어음하고 배서양도 어음은요.
나한테 해당 채권이 없으니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C는 보지 마시고 안 나오니까.